저도 3년 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거 다 사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고등어 많이 드시고 나물 많이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타트입니다. 제가 참 유튜브를 오래 하니까 참, 진짜 이분을 뵙는 날이 나오네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우완 에이스 투수로 활약하시면서 WBC 준우승이죠.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이끄신 전 국가 대표이자 현재는 야구 해설위원과 방송인으로 맹활약 중이신 우리 윤성민 위원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막 떨리는데 실제로 저 야구 좋아해서 야구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콜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지금은 좀 조절이 되십니까? 지금 콜레스테롤 얼마죠? 최근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전부 다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LDL이 70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 아무 수치도 아닌데 처음 듣는 그때 알게 된 초 당시부터 굉장히 높았겠죠. 맞아요. 200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만 나이가 22살이었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부친께서 심근경색 알았던 연세가 아버지랑 저랑 25살 차이니까요. 지금 제 나이 때 윤성민님 부친께서 심근경색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이제 속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고 이제 아버지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눈물은 참으시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날에 선발 투수로 등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야구는 선발 투수 예고제예요. 전날에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빨리 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공을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가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계신 것도 봤고 병원에서 그러는 거죠. 가족분들 다 피검사 해라. 제가 그때 당시에 184cm, 80kg이었어요. 비만한 편이 아니니까 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아픈 것도 없고 총 콜레스테롤이 600이 나왔어요. 600이요. LDL이 500이 나왔는데 저는 모르죠. LDL 500이 높은 거구나. 빨간 색깔로 돼 있어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버님처럼 되기 싫으면 빨리 관리해라. 당신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혈관 나이가 60대다. 사실 충격은 안 받았어요.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거 맞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의아했었죠. LDL 500이라는 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혈압으로 치면 250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증도 없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콜레스테롤 증상이 없는 게 맞아요. 500이다 그러면 생길 수 있어요. 증상이. 우리 눈의 각막 주변으로 이 뿌연띠가 생기는 각막환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주변에 황색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덩어리 같은 게 만질 수가 있는 그런 건 없었나?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이 조금 안 좋았어.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실제로 수술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황색종 관련 없이 관련은 없어요. 그냥 운동에 관련된. 그렇죠. 결국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로 회복을 했는데 제가 건강 프로그램 하면서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아킬레스건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엄청 아킬레스건이 두껍고요. 우둘투둘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증상이 아킬레스건 쪽에서 이렇게 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이 정도로 높은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긴 해요. 300이 넘어야 생기는 증상들이긴 하거든요. 황색종은 팔꿈치 쪽에 있었고요. 제가 손등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좀 섬뜩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그 황색종이 우리 혈관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끔찍하죠. 우리가 동맥경화가 그거만큼 확연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실제로 치료가 되는 걸 우리가 밖에서 눈으로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제 몸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윤성민 위원님께서 이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그 음모론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다 사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아니 진짜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병원에 갈 때마다 죽는다 그러고 그리고 저희 야구 선수들은 매년 정기 검진을 하는데 피 검사는 필수잖아요. 할 때마다 항상 고위험군 고등어 많이 드시고 나물 많이 드세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버리면 사실 운동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합을 뛰고 나면 너무나도 체력적으로 빠진다라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섭취를 하는데 그 단백질 섭취를 최대한 하지 말아라라고 하니 저는 진짜 힘들었죠. 원래 일반인에게 저희가 나간 지침은 이제 고등어 두부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윤석민 위원님께는 또 해당 안 되는 말이긴 또 해요. 아예 유전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병이라서. 하지만 또 저 같은 체질적인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선수의 탑티어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두부 고등어는 맞긴 하고요. 그 궁금한 게 이제 저같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극소수인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좀 나눌 필요는 있어요. 마침 굉장히 잘 된 게 표본이 좋아요. 지금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고 제가 고지혈증입니다. 근데 저도 유전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다 고지혈증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유전자 하나의 결함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수치가 막 5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수백 개예요. 조금씩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혈압, 당뇨 이런 것들 다 체질이에요. 유전자가 수백 개예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기도 하고, 저처럼 체질적으로 고지혈증이 생긴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하나 200을 잘 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높다라고 병원에서. 그렇죠. 200이면 저희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웃어요. 건강하시네. 약간 이런 표현인가요? 네, 저는 워낙에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00을 볼 때.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고지혈증 병아리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은 200을 봤을 때, 이렇게 되고, 500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유전자 한 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부모님으로부터 반드시 물려받는 거야.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으면 보통 250에서 400 사이에요. LDL이. 그 양쪽에서 물려받으면 500에서 1000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형접합이라고, 그분들 진짜 8살부터 스타틴을 먹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높은. 근데 이 이유가 뭔지 그 기전이 있을 건데, 비교를 하면 저는 콜레스테롤 좀 많이 만드는 거예요, 몸에서.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만들고 또 간에서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 내가 처리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남들보다 많이 포화지방을 먹어도 그걸 콜레스테롤 생산을 많이 한다든지, 계란 노른자를 먹어도 콜레스테롤 흡수를 좀 잘한다든지, 한 200 정도 올라가는 건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유전적 결함 하나로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만들어도 계속 쌓이는 거예요, 몸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작은 결함 하나 때문에 50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고, 저 같은 체질적인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음식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음식 조절하면 좀 괜찮아. 대략 2,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 조절로도 좀 수치가 개선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거여서 애초에. 그렇죠. 예, 유전적 결함으로 생긴 거여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고지혈증 환자만 건강하게 먹어야 되냐? 건강한 분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이나 치매나 다른 심혈관질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음식 조절을 조금 하는 거지, 저처럼 음식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서 고지혈증 생긴 환자분들하고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메인 치료가 맞는 거고요. 음식 조절을 해보고 안 되면 대개는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그 약물 치료, 제일 작은 것만 먹어도 그냥 바로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먹고 있어요. 가장 큰 거 먹고 있습니다. 예. 제일 작은 거 먹고 저는 이제 70대. 제일 큰 거 먹고 70대.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2형 접합 같은 경우에는 10살부터. 우리 아이들도 그럼 이미 고지혈증일 수 있겠네요. 첫째가 10살인데 만으로 보통 두 자릿수가 되면 해보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최근에 현대사회로 되면서 육류 섭취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저도 불안했어요. 우리 아들도 분명히 나를 닮을 텐데, 근데 이거 언제 검사하면 좋을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한 성인 되거나 20살 되면 해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미리미리 조금 검사를 해볼 필요는 10살 있겠네요. 정도 되면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질문을 주셨는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전질환 치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이게 희귀성 유전질환임에도 불구하고 250에서 500명 중에 1명, 그렇게 치면은 이제 0.2에서 0.4%, 우리나라에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만 명 중에서 한 1, 20% 정도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고,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최근까지 사실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25년도 3, 4월경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50 못 보고 죽는다고 하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이 선생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소리세요? 라고 장난을 쳤어요. 근데 방송이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장 병원에 와라. 약을 왜 안 먹냐? 약을 먹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뭔가 몸도 무겁고 담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2달치 받아요. 먹어요. 그러면 병원 가서 다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또 한두 달 안 먹어요. 그러다가 3월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를 받아왔는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60인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 가볍게 좀 리액션을 했을 수 있는데, 제가 400, 500 이런 분께서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웃음 지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23살부터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했는데 담 증상, 근육 뭉침 이런 증상들이 이제
확실해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게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는 걸 그러니까. 몸소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을 변경을 시도해봤는데 스타틴 안에서. 네, 결국에는 예민한 편이기도 하고 저는 현역 선수였기 때문에 약을 결국에 먹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아니었다면 견딜 수 있을 정도인 것 있을 같아요. 정도긴 했는데 네, 야구 경기를 하면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이나마 지장이 되니까 복용은 하지 않았고 해마다 종합검진을 해보면 고지혈증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걸 많이 들어서 겨울 정도에 한 2달 정도 복용하고 시즌 때 안 먹고 그리고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은퇴하는 즉시 이거는 내가 먹겠다라고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바로 병원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의문인 거예요. 아 이게 진짜로 죽는다고 하는데 통증이 없는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고 꼭 먹어야 되나? 귀찮아요. 아침마다 하나씩 먹어야 되고 사실 많이 방심을 하고 살다가 올해 들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진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본격적인 관리는 저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웃음이 안 지어지고 제가 너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스타틴을 먹으면 근육 증상이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조사하는 데에 따라서 10에서 뭐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굉장히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걸 사람마다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고 30%라는 말은 70%는 사실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히 뭐 제가 월클 그 탑티어의 선수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전날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에 헬스할 때 하나만 덜 땡겨줘도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프로 선수가 구속 뭐 몇 킬로라도 안 나오면 이거 치명적인 거잖아요. 본인 이제 직업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게 이해가 되고 근육 증상 때문에 끊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만약에 선수가 아니었다면 참고 먹어볼 수 있는 게 맞고 무조건 의사가 약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있어요. 실제로 스타틴이 3차까지 가요. 스타틴에 인한 근육 부작용을 샘스라고 하는데 샘스 지침에 보면 한 가지로 먹어보고 안 되면 3차까지는 시도해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막 주야장천 막 기승전 스타틴 하는 게 무슨 뭐 약을 어떻게 뭐 팔아먹으려고 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스타틴이 가장 효과 좋기도 하고 내약성이 좋고 다른 약에 비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운동선수 특성상 이거 근육 증상이 생기면은 좀 그럴 수 있는 건 맞고 정말 프로 선수들의 한해서인 것 같아요. 미세한 통증으로도 분명히 경기력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근육 부작용도 0.5%에서 1%가 굉장히 심각한 분도 있긴 해요. 행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막 녹아 나오는 이건 정말 치명적이고 그분들은 당장 스타틴 다른 계열로 바꾸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끊고 주사제나 뭐 다른 에제티미브나 이런 계열로 바꿔야 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스타틴은 비교적 안전한 편에 속하긴 해요. 제가 실드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내용 때문인데 뭐냐면 이제 왜 먹어야 되는가? 왜 이게 콜레스테롤 높은 게 위험한가? 안 와닿으셨잖아요. 환자분을 옆에 두고 조금 와닿을 수 있게 겁을 드리자면 우리가 혈관이라는 거는 수도 파이프야. 수십 년 쓰면 당연히 녹슬어서 막히겠죠. 터지거나. 혈압 당뇨는 수도 파이프 벽, 혈관 벽을 벌려요. 그 안에 집어넣어서 채우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에요. 두꺼워지는 게 동맥경화고 이런 말씀 그 실례되지만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네. 두꺼워져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콜레스테롤과 심혈관은 선형 관계야. 무조건 용량 반응 관계야. 비례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시간과도 비례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누적이야. 그래서 무조건 심혈관 질환을 낮추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게 미리부터 낮은 수치를 오래 유지하는 것만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긴 해요. 이제 혈관이 두꺼워지고 찌꺼기가 쌓인 부분이 개선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피를 좀 맑게 해서 LDL 수치를 좀 내려서라도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지만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고 장가가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다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진짜 30대에서도 심근경색, 뭐 뇌출혈, 심장마비 이런 것들이 꽤나 볼 수 있어요. 종종이 아닌. 그래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올 초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제 40이 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젊을 때는 느끼질 못했는데 통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게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이어도 아픈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콜레스테롤 증상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안 아프니까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을 목격하셨잖아요. 목격을 했고요. 네. 저도 3년 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몸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급속도로 오한이 오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나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발부터 저린 게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다 이게 느껴져요. 이게 손까지 이제 너무 이렇게 떨리니까 제가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힘을 꽉 줬어요. 이게 안 떨리게 하려고. 그러고 나서 눈을 떴더니 제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119에 타는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저도 그건 것 같은데 조치 좀 취해줘서 죽기 싫어가지고. 근데 병원을 갔는데 피 검사를 했어요. 심근경색으로 가는 피 수치를 보는데 근데 이 수치는 조금 특이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응급수술 동의서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의학 드라마에서 봤던 200줄 차지 이것도 옆에
옆에 갖다 놓고 네네네. 병원에서 거의 반나절 이상 그건 있었는데 의아했던 게 그때 당시에도 의식이 있을 땐 통증이 없었고요.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3시간마다 한 번씩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심전도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퇴원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은 못 찾았고 또 그때도 콜레스테롤 관리 주의 깊게 해라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런 걸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펜으로 위원님 잘못되면 진짜 벙벙 올 것 같은데. 언제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살아요. 사실 열심히 사는 거에 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콜레스테롤로 인한 동맥경화가 보통은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게 하면 일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많고 오, 그런가요? 네네 실제로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약간의 동맥경화는 스타틴을 세게 먹으면 아예 사라졌다. 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네네. 우리가 더 쌓이지 않게 하는 치료가 저속노화라면 이건 항노화거든요. 근데 항노화가 동맥경화 입장에서 유일하게 밝혀진 게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그나마 일부에서긴 하지만. 그럼 저도 진짜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라면은 그럼요. 내분비내과랑 심장내과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내분비내과는 이제 저 같은 환자들, 그러니까 예방 목적으로 주는 데는 스타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심근경색 한번 맞은 분들을 상대하는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자세가 이거예요. 콜레스테롤 박멸.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설명한 게 윤성민 선수는 정상 수치보다 절반 가까이 내려야 된대요.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남자의 50%가 40세 이전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50세 이전에 50%가 경험하게 돼요.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두통이 심하게 오는 날이 있으면요. 혹시 내 혈관이 막히지 않았나.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좀 찡그려 본다든지 이야 좋습니다. 이야. 그다음에 팔을 똑같은 높이로 들어서 움직여 본다든지 맞아요. 물을 입에 묻고 입에 힘을 주고 안을 물을 뱉는 거예요. 근데 안을 넣어야 정상인데 이제 이게 물이 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건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그만 두통이 생기면 바로 화장실로 찾아가서 다 해봐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게 이거는 사실 윤성민 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든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좋아요. 머리 아프거나 뭐 한쪽이 힘이 빠지거나 뭐 접시를 떨어뜨리거나 이랬을 때 FAST, FAST 뇌졸중 체크하는 거거든요. F가 페이스, 얼굴 찡그려 보는 거 해서 이제 양쪽의 표정이 다르다든지 A가 암이죠. 암. 팔을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쓱 돌아가는 사람이나 뭐 떨어지는 사람. S는 이제 스피치 말 해보고 맘마 깎아 이런 거 잘 안 되는 분들. T가 타임입니다. 빨리 119 불러라. 그거 안 되는 순간 그냥 119 부르시면 돼요. 중증도가 심근경색하고 똑같습니다. 뇌졸중은 빨리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치료되는데 이거 맘마 깎아 뭐 돌아올려나 이러다 보면 연구장애가 남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핸드폰, 물잔 이런 거를 생각보다 많이 떨어뜨리는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니 자꾸 이걸 왜 떨어뜨리지? 이게 좀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윤성민 위원님이라도 그렇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평소에 떨어뜨리는 걸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포인트들은 일반 분들도 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자연적인 노화일 수도 있으나 이 워낙에 이제 저는 이 고지혈증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는 새기고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연관을 시켜서 건강한 몸을 다시 만들고 싶은 좀 욕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네, 전조증상들 아시고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들어서 생긴 거면 다행이고 아니면 됐고 맞으면 이게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제가 좀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잘 치료를 받으면 특히 어릴 때부터 받으면 일반인과 심혈관 위험이 똑같다. 조금 나이 들어서 치료해도 거의 70%까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물 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치료해서 안 되거나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치료를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올라가지 않게 하는 음식 섭취도 좋지만 반대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음식도 많잖아요. 그게 사실 같아요. 같아요. 네, 둘 다 지방입니다. 지방을 먹으면 LDL도 올라가고 HDL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거야. HDL은 LDL의 선형적인 위험에 비례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위험인자 하나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거 그 HDL을 음식을 먹어서 높이자는 생각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못해요. 왜냐면 술 먹어도 올라가거든요. 가장 좋게 하는 거 두 가지, 운동하고 금연이야. 이거 두 개는 건강하게 HDL을 올리는 방법. 나머지는 LDL을 낮추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그게 이제 포화지방 줄이고 그 외에 뭐 트랜스지방 똑같거든요.
아, 저 근데 지금까지 또 잘못했네요. 네네네. HDL이 LDL을 청소해주는 줄 말해야 알고 LDL 올라가면 어때? HDL 같이 올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LDL을 낮추는 게. LDL이 절대적입니다. 윤성민 선수가 채식 위주로 하는 식단 차려놓은 걸 봤어요. 네네네. 그거 다 좋아요. 99점인데 하나 포인트 있는 게 뭐냐면 두부 부침. 좋은 건데, 두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부 부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트랜스 지방이 가장 많아요. 트랜스 지방 기여 급원 1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와이프가 두부 부침 해주면서 올리브유는 콜레스테롤에 괜찮은 거라며. 맞아. 그건 다 맞아. 두부도 건강하고 올리브유도 건강해요. 근데 뭐냐? 부침이 해로운 거야. 포화지방은 고기의 부위가 중요한데 트랜스 지방은 조리 방법이 중요해요. 가열을 하면 그 열에서 발생하는. 그런데 이제 그 가열도 100도를 안 넘기면 비교적 괜찮아. 100도를 안 넘기는 게 이제 물에 삶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구이, 튀김 이 두 가지는 그냥 트랜스 지방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뻥튀기 돼요. 그 건강한 두부도 트랜스 지방이 생긴다는 거죠. 이왕이면 삶아 먹어야 되겠다. 두부, 김치 뭐 이런 것들. 생두부는 없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주 건강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사제를 처방해야 되는 게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고위험군. 심근경색을 맞았거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거나 또는 약물에 못 견디는 분.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은 선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하고 다 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안 되는 두 그룹에 해당한다면 약물 치료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그거는 주치의께서 잘 판단해서 처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들어가서 처방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사제를 맞아서 그러면 70 이하가 된 건가요? 맞아요. 계속해서 꾸준히는 아니에요. 3달 정도 스타팅 계열 약물 복용했다가 한 달 정도 깜빡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쉬다가 또 복용했다가 그러면 LDL이 한 250 정도 나와요. 먹는 약을 깜빡하면 레벨이 다르네요. 조금 쉬면은 또 한 280, 300까지도 가고 그러면 또 먹어야 되겠다. 그럼 또 먹고. 근데 제가 한 꾸준히 6개월 정도 관리하니까 딱 210까지 떨어져요, LDL. 약으로? 네, 그게 제 인생의 최소 수치 LDL이었어요. 약으로 낮춘. 6개월, 7개월을 약을 바뀌어가면서 용량 늘려가면서 다양한 거를 했지만 위원님도 작정하고 와서 먹었는데도 계속 꾸준히 한 달마다 병원 가서 다시 타고 다른 거 타고 또 먹고 다른 거 타고 또 먹고 했는데 200m 안 떨어져.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사제 치료를 받기로 했고 주사제 치료를 받은 지 2달 정도 됐거든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사제라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크기도 큰데 기전적으로도 맞아요. 뭐냐면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생성을 좀 줄이는 거야. 저는 생성이 많아지는 사람이니까 기전적으로 맞죠. 근데 주사제는 파괴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맞죠. 파괴가 안 되는 병이니까 좋은 효과가 났던 것 같고 너무 좋았던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와도 된다. 유목민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되게 최근이었네요. 최근이었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진짜 반포기 상태였는데 진짜 치료가 돼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거 완치가 아니죠. 계속해서 더 재밌고 더 관리하고 싶고 이제 더 건강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뭐가 됐든 효능감이라고 해서 이 정상을 한번 맛보면 진짜. 근데 이거 진짜 평생입니다.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저 이미 제 자신과의 약속은 했는데 오늘 또 닥쳐팅용 선생님까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맹세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알았고 소리 없는 암살자 막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통증도 없고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골든타임도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혈관이 막혔을 때 진짜 빠르게 병원에 가지 않으면 정상인의 생활로 돌아오기 상당히 힘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와 같은 사람이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 제가 20대 초반부터 최근까지도 관리를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었던 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높았어도 버티지 않았나. 버틴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더 해야 됐고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진짜 그때부터 빠르게 좀 관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본인의 병원 오픈하시면서 좀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신 것 같은데 진짜 앓고 계신 본인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서 꼭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분 아니어도 그냥 저처럼 콜레스테롤 높은 분이라도 이 말을 잘 새겨듣고 생활치료가 됐든 약물치료가 됐든 정말 이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그냥 멀쩡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의사들이 왜 이렇게 겁을 주냐 그런 말 하거든요. 내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내과를 한 3달 정도 돕니다. 아버님께서 입원하셨던 심혈관 센터에 심장중 환자실이 있어요.
거기서 한 달을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진짜 살벌합니다. 하루 종일 씨 펼치고 있어요. 교수님들 맨날 뚫고 있고 이거. 아까 뇌경색은 후유증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사실 진경색은 사냐 죽냐. 장례식장으로 가는 사람, 걸어서 응급실 밖으로 나가는 사람 계속입니다. 공포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 환자분을 모시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제 영상에 나오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약물도 본인에게 맞다면 또 해볼 수 있고, 그걸로 안 되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요즘에는 또 주사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까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낫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네네. 관심만 갖고 자기 몸을 좀 지키려는 생각만 가지면 쉬운 일인데, 사실 그냥 괜찮겠지라고 넘겨서 잘못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환자로서든 선수로서든 제가 팬으로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참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진짜 다 뽑아 먹어야 되는데 연락 올 다음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